국정의 100%가 국정의 모든 게 검찰 개혁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지금 나라가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지금 그 발목을 잡는 듯한 모양새가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의도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 장인수 기자가 그 폭로했던 그 장인수 기자가 주장했던 그 방송 썸네일이 이거더라고요. 뭐지 검찰 이재명 죄명 정해놓고 기다린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니야 그냥 이재명 죄명 정해놓고 기다린다. 야 이거는 좀 많이 선을 넘었다. 아니 그리고 이름 그 썸네일 만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명 죄명이 뭡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약간 언어 뭐 유의적으로 비추는 순간 불쾌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아니, 없는 이재명 거거든요. 죄명 정해놓고 기다린다. 이건 뭐냐면 네.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면서 선을 한참 넘었다. 한참 넘었어.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수위를 막 생각을 하고 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막가자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그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빌자면 아, 이쯤 되면은 막가자는 막가자는 거다. 거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실제로 제가 분위기를 파악하기에도 뉴스 공장 때문에 사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알고 있고 물론 전부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돌출적인 발언들이고 그 과정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 같은데 재밌게도 김어준 씨가 옛날에 Q&A 형식의 그 건투를 빈다라는 책을 낸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질의응답 중에 재밌는 질문을 하나 찾았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일반인이 준 거겠죠. 조선일보 때문에 남편과 싸웠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답을 했는데 답변 요지가 뭐냐면 편파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게 나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근 검찰개혁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 답안에 이르는 과정이 저는 딱 본인이 비판했던 조선일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목요일 날에도 검찰개혁 관련된 네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가볍게 하는 퍼니포라는 코너에서 김용남 의원이 나왔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검사를 했고 실제 수사 생리에 대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김어준 씨랑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은 박은정 의원을 불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조선일보가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을 했다면 뉴스공장처럼 그렇게 큰 채널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민주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 얘기는 진중하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게 그저께인가 그 방송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른바 그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그 검찰 출신 양분남 의원 나오고 네. 그다음 나머지는 그 저기 경찰 출신 유상영 그 지금 전 총경인가요? 그분하고 당협위원장이 유상혁 그쵸. 예. 그분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이름 안 돼. 이분도 이제 검찰개혁 지금 이제 강경파 쪽 입장을 네네. 대변하는 분이 나와서 그 마포에서 아마도 지역위원장 하시는 네. 네, 그래서- 이지은 전 총경 아니, 얘기하시는 건가요? 검찰 출신 예. 한 명, 경찰 출신 한 명, 양분함 이렇게 왔는데 모여가 네네. 두 사람 대 한 명인데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양분함 의원이 뭐 사람이 점잖으셔서 약간 이게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그분 나름의 논리는 저는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검찰 들었을 때 네. 그런데 그게 보면 약간 일방적으로 그 무슨 말이면 공부 더 하고 오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라는 게 기본적으로 특히 정치부터라는 게 약간 오락적 요소가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합리적인 토론이 될까? 뭐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요. 조선일보 얘기하니까 저 그냥 최근에 본 발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그거였어요. 그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김어준 방송 위험하다. 뭐 티끌 같은 얘기를 태산같이 부풀리는 거 이거 누가 했나? 조중동이 했다. 닮아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고요. 예전에 조선일보 제가 이제 한나라당 말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조선일보가 어땠냐면요. 순진해서 몰랐어요. 처음에 아침에 예전에 그 회의를 하면 이제 자꾸 옛날 옛적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그 거대 야당이던 시절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월수에는 총재단 회의라는 거래요. 그럼 이회창 총재 앉고 이제 부총재단이 쫙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나머지에는 이제 당사역 회의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원내 대표죠. 그 당시에 원내 총무라고 그랬어요. 원내 총무,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는데 열심히 받아 적잖아요. 이제 아침에 말하면 옛날에 이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저 악필이라 제가 쓴 게 뭔지도 몰라 아무튼 근데 막 써.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 한 몇 달에 알았는데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말하는 게 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그러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그래서 닮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민주당도 제가 좀 말하고 싶은데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은 입장을 내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공식 입장을 안 내고 있죠. 의원들 개개인이 예. 지금 사실은 의견을 그리고 내고 있는 만약에 상황이죠. 네. 의원들 개개인도 몇 명 안 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 정도면 대통령 보고 워터게이트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선을 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나? 이거는 민주당에서 정정보도 당장하고 뭐 안 그래도 보니까 그 친명계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제 소신 발언을 강력하게 했던데 이거를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뭐 중재위도 가고 실제로 필요하다면은 그 정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당이 당장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생기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생각도 저는 아까 뭐 잠깐 초반에 최민희 의원 이야기했지만 최민희 의원이 그 KTV 그 조사하고 이랬을 때 알고 봤더니 별 문제 없고 이래서 뭐 인력 증원이라고 했는데 그 의혹이잖아요. 의혹 사실 말도 안 되는 의혹이죠. 음모론이죠. 그 의도적으로 정청래 뭐 대표 영상을 삭제했다. 근데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인력 증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그 이른바 가짜뉴스 이런 데 됐을 때 무엇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면 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법 만든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처벌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당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심지어 저는 그것도 이게 지금 김어준이라는 뭐 권력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했던 게 그 대통령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에서 국무회의 제대로 안 했다라는 데에서 총리실 쪽에서 반박을 하잖아요. 반박하는 뭐 사실 이렇게 몇 차례를 했고 했는데 거기 보면 기자들이 만약 그렇게 썼으면 뭐 약간 뭐 조치를 강구하겠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뭐 좀 이 국익을 위해서 뭐 잘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약간 부탁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김원준 씨 방송의 역할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맞아요. 상당한 역할을 네. 많이 했죠. 사실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보면 이제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다스 문제 그다음 국정원 댓글 사건 집요하게 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 언론들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게 다뤄가지고 그걸 이제 전면화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약간 뭐 김원준 씨가 아까 정파성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팩트보다는 정파성의 문제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과연 반드시 맞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뭐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깝깝해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효능감을 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분들이 점점 이제 이 의혹을 점점 그냥 의혹을 생산하는 식으로 계속 해야지. 그리고 이걸 계속 생산해서 해야지 이 방송이 유지되고 김어준이라는 권력이 유지되니까 이게 뭔가 선호가 바뀐 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초창기 때 뭐 천공이나 건진이나 하는 법사들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무속 정권이라고 네.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윤호개인 부르짖는 고성국이라든가 이 전환길 같은 그 유튜브들을 하고 뭐 제대로 절여 못해가지고 그 유튜브들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여권 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디지털 무당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니들은 김어준이라는 디지털 무당에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아까 말하다 멈췄는데 민주당이 과연 집권 여당이 맞나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이 정도가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저기 경공의 항의 방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과방이 뭐 상임위에서 가고 뭐 상임위라든가 네. 당장 당 대표가 첫날부터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뭐 굳이 하는 게 뭐 논평할 가치를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은 이 소소한 것까지 논평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 난리를 쳤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같이 뭐 그냥 제3의 밖에서 봐도 이거는 선을 많이 넘은 거고.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정말 윤석열 같이 개판을 쳤어. 그래도 이렇게 없는 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저도 좀 놀랄 정도로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온 국민이 좀 약간 좀 시니컬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어쨌든 안심하죠. 안심하고 네.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지금 대통령을 뒷다리를 잡고 작작 끌고 있는데 그럼 집권 여당은 뭐 하고 있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가짜뉴스 잡는다고 말하지 말고 이게 진짜 가짜뉴스면 이거는 그냥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모욕하고 맞아요. 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건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물론 이게 이제 이 녹화 이후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주말 상간에 뭐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네. 이건 집권 여당이 아니죠. 이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하면은 그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 전 뉴스공장이 주장하는 바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의견을 뭔가 이제 전달하고 표출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 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었다 여당이 된 것처럼 뉴스공장의 지위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서 약간 그 위치 바꿈을 해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좀 애정을 뭐 가지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좀 이렇게 건전한 비판이나 비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도 마치 야당 하던 대로 뭔가 구분선을 짓고 우리 안에서도 피하 식별을 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일부 분들은 불편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오늘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선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변을 토하다가 갑자기 한 줄을 하려니까 현타가 네. 오는데 아까 그 이용욱 기자가 잠깐 소개했던 그 한동규 박사라고 해야 되나 이분 뭐 평론가 이분 주장에 제가 이제 뭐 전부 동의할 수도 없고 또 뭐 욕도 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 얘기는 좀 와닿는 게 있는 게 이게 시민이 유저고 대통령이든 정당이든 이른바 뭐 여권 스피커들은 그냥 에이전트 대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게 이 본인이 유저라고 생각해가지고 선을 네. 넘어버리거나 변화하는 시대를 거부하고 이렇게 뭐 약간 그런데 뭐 머무르게 되면 결국에는 유저들한테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게 과연 그리고 이제 이 무리수가 자칫하다가는 이 지금 여권의 분열까지 가는 상황으로 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약간 질려하는 수준까지 가는 게 맞아요. 과연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 좀 생각나는 게 옛날 개그맨 한 분이 이제 개그 쳤던 게 하나가 있는데 상대방이 조금 계속 헛소리하고 신소리 하니까 목을 탁 움켜쥐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앵간 해라. 뭐 이렇게. 아니라 네. 이용 선배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제 김어준 씨가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그 갈라치기란 말 있잖아요. 저도 이제 부장할 때도 그랬고 현장 기자할 때도 그렇고 좀 여당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 계열의 비판적인 기사를 좀 쓰면 전화가 득달같이 옵니다 회사로 아침에. 그래서 갈라치기 하지 말라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게 맞나 하긴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거대 악이 있었으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인데 민주당은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말이 어쨌든 통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타격감 제로인 쟤들 앞에서 갈라치기 하자 말 자체가 제가 보기 성립을 안 한다고 그럼요.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갈라치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김어준 씨가 말하는 갈라치기라는 게 내부를 갈라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김어준 씨가 했던 행동들 보면 김민성 총리 공격하고 심지어 이제 대통령까지 뭐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계세요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여권에서 가장 앞장서서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갈라치기 하는 놈이라고 욕을 먹겠지만 김어준 씨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갈라치기는 누가 하는가? 아, 반문을 하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생산적인 토론이었고 저희가 이제 김어준 씨의 늘 말씀드리지만은 뉴스공장이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커리어들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상황에서 우리가 비판할 부분들이 건전하게 비판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뉴스공장이 조금 더 건실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원이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